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로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와, 네, 예따 책방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정치학자 하승우와 함께하는 사회과학 강독회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어저께 수요일이었는데 그 격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생님 모시고 사회과학 강독회를 하면서 이제 한 권 한 권씩 읽어 나가는 그런 일정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주요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키워드는 신자유주의 곱하기 노동 그리고 일의 미래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려고 해요. 좀 이따 이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선생님하고의 인연은 아마 한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나 아렌트를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공부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막 기웃기웃 거리다가 결국 한나 아렌트는 공부를 같이 못했었고 이후에 이제 아나키즘이나 다른 이제 공부 모임들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더 관계가 이제 친밀해졌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암과 삶이 가장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모시고 이제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이 두꺼운 책들을 어떻게 소개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저께 탁 하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선생님이 이제 강독회 하기 딱 시작을 하고 한 15분, 20분 정도를 이제 그날 이렇게 그 선정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들 읽었는지 뭐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구절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나누거나 뭐 질문할 것들, 공유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안 읽어왔으면 또 안 읽어온 대로 또 같이 읽을 부분들 찾아서 또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하시는데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요약 정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따가지고 이 코너를 유지시킬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싸 날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코너는 그러면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날로 먹는 그런 걸로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인간의 조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공공성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인데 아나키즘 민주주의의 반하다 직접행동에 관한 우리의 역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더 많은 책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승우 선생님의 책들을 소개하는 나는 아니니까 그렇게 갈 거고요. 이 강독회에서 이번에 읽으려고 이제 커리를 짜서 이제 선생님이 주요 키 소개 뭐 발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셨었는데 저주의 주문처럼 얘기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주를 직면해야 그것에서 풀려날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때론 고통에 직면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삶을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안내 소개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읽은 내용들이 아주 그냥 하드해요. 뭐 일단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격주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내용들이 아주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 책이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어떤 토대들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이론서들과 함께 기록노동 실제 우리 현장 르포의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우리 책들도 또 소개를 하게 되는 같이 읽게 되는데 노동자 쓰러지다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노동 뭐 그림자 노동의 역습 탈성장 사회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본 책도 있고 안 본 책도 있긴 한데 안 본 책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소개하나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하승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저보다 깊이 있게 내용들로 또 좀 책 소개가 조금 더 풍부하고 디테일해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쏙쏙 귀에 밝게 들어올 것 같아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하승우 선생님은 인간의 조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그래서 아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읽어야 돼 주요하게 봐야 될 파트에 대해서 약간 정리만 해드리면 한나 아렌트의 혹시 이 제목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인간의 조건? 제목이 하필이면 인간의 본질도 아니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도 아니고 인간의 조건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실 한나 아렌트는 보통 예전에 사상가들이 질문 많이 했던 게 뭐냐 그런 거죠. 인간의 본성은 뭔가 뭐 플라톤은 금운동의 본성을 가지 뭐 동양도 뭐 성선성악 뭐 이렇게 아렌트는 그런 질문을 별로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영역의 질문들이다. 왜냐 이건 뭐 우리 불가지론인 거죠.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뭐 가타부타 논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인간의 본질은 뭐냐, 뭐 인간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느냐, 뭐 어디로 가, 이런 거는 이제 알려도 하는데, 본성이나 이런 것들은 묻지 말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태어나서, 그러니까 탄생해서 죽죠, 한 개체는. 근데 인간의 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개인의 삶을 다루는 게 아니라 휴먼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다루는 거고, 이 종은 어쨌든 역사가 이어지는, 그럼 이 인간들이 어떻게 지구라고 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이거나 그 아렌트의 스승은, 혹시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아, 보셨군요. 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되게 지루하다, 만든다. 저 옷에, 영화만 보고 있어 옷에 막 담배 냄새가 배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담배 피워야 되는 거. 예,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심한 헤비 스모커. 예, 엄청 담배를 많이 피는. 영화에서도 거의 담배 안 피는 신이 없어요. 거의 담배를 이렇게 계속 피는데요. 어쨌든, 한나 아렌트의 스승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었고, 그 영화에도 보면 이제 하이데거와 잠깐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아렌트가 하이데거로부터 뭐 받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되게 찰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본질적인 것들을 논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아렌트는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거든요. 통틀어서. 근데 이상하게 저평가를 되는 이유는 여성이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보통 아렌트가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이제 이 책에도 보면 이제 공사 영역 구분, 그러니까 아렌트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노동, 작업, 행위, 이 세 개의 틀을 본인의 주요한 이론 틀로 삼는데, 보통 이제 아렌트를 비판한 많은 사람들이 아렌트가 노동을 천시하거나 비하시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최근에 이거 책에도 그런 얘기가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까? 다른 책을 읽으신가? 아렌트에 대한 해설서를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는데, 사실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실 공사 영역이 나누지만 사실은 공론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는 사적 영역, 여기는 공적 영역,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사실은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형성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그런 거죠. 아주 사적인 영역 같지만 개인의 살롱 같은 것도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렇게 모임 장소에서 사용되면 이거는 공론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이렇게 기계적인 분할이 아니라 결국 그 장의 속성이 뭐고 그 장을 인간이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또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아렌트는 공사 영역을 나눴어. 그다음에 여기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노동 작업 행위라고 하는 것도 아렌트는 노동은 노예들의 뭐 이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만,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임금을 받으면서 노예 노동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노동이 노예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렌트를 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 노동이 가장 천시받는 인간, 가장 낮은 인간 활동, 그 다음에 그 위가 작업, 그 가장 높은 단계가 행위,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구분해버리면 아무래도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요. 흥미로운 거 약간 남성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캐롤 페이트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분이 그 페미니즘을 하시는 여성학자가 엮은 그 페미니즘 정치 사상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아렌트를 다시 이제 그 복원할, 그런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렌트가 어쨌든 되게 20세기의 주요한 화두를 던졌고, 그거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꼭 노동, 작업, 행위, 요 세 가지 틀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렌트의 이론에는 뭐 전체주의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인간 자유에 대한 그 해석,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걸 다 하기 힘들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2주에 한 번씩 한 독서에서 한 번만에 다, 네, 다 우리가 이해했으면 되게 슬프겠죠, 아렌트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할 내용들로만 조금 한정시켜서 이제 그 비타악티바라고 불리는 그 활동적 삶이라고 좀 불립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 층위를 가진다는데요. 사실은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종의 그
그 각각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뭐 원리가 무엇일까에 저는 주목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오늘 저희가 볼 노동은 아렌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되게 사실 챕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힘든 언어로 써져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서양 철학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렌트가 쓰는 개념은 또 그 서양 철학사에서도 독특한 해석과 관점. 그래서 약간 저희는 되게 가령 우리 세계, 뭐 지구, 뭐 이런 표현 되게 저희 뭐 필연성, 필요 이런 말 되게 쉽게 쓰는데 요게 아렌트 속에서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렌트는 그냥 문장 하나 쭉 쓰는데 사실 그 문장 하나에 되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요즘에 너무 많은 거죠. 예, 그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보면 그런 게 있으면 뭐 사유와 인식과 논리적 추론과 이런 걸 아렌트가 구분하거든요. 사유와 인식과 논리적 추론의 차이는 뭘까? 이런 거 하면 막 머리가 아프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이번에 다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자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계에 사는 생명체들은 다 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자연계에 사는 생명체가 다 하는 행위는 뭘까요? 의식주죠. 의식주인데 가장 큰 건 이제 식인 거고, 왜냐면 먹어야 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사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생기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그거를 구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아렌트가 말한 노동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원시시 되면 되게 깔끔하죠. 그냥 뭐 채집하거나 수렵해서, 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자고. 근데 문제는 인간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잉여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계급 관계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일을 시키고 누군가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일을 하게 되는 보통 관계는 임노동 관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동에서 아렌트가 마르크스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관계에 주목했던 뭐 로크랑,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가 지설이죠. 노동으로부터 가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인간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들은 아렌트가 볼 때는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이걸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진 거죠. 하지만 생산하고 그걸 소비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층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아렌트입니다. 그 동에 어쨌든 또 나가면 어쨌든 인간의 노동은 임금을 받는 활동인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을 한 이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난 노동을 열심히 해.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노동의 영역일까 작업의 영역일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가령 뭐 난 예술가인데 나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열심히 그리는 이유가 그냥 나의 만족적인 거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 노동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난 하루에 10장씩 그려서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월급을 5만 원씩 줘 매일 일당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노동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보다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아렌트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노동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뭘까요? 지속적. 지속적이어야 되고 고통이 더. 고통도 따르고 안 하면 죽을 거고 대가를 받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더 많이 받으려면 방법은 더 많이 생산하면 좋은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잉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였지. 그래서 노동자는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만드는 거에 굳이 내가 만드는 물건의 성격이나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이건 뭐 막 쓰시고 얘기하면 좀 노동 소외죠. 나는 열심히 뭔가를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게 뭔지는 몰라. 이게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냥 나는 만들어.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노동이 되고, 어쨌든 그런 식의 삶을 이제 아렌트는 그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노동을 설명하는 데서 아렌트가 마르크스와 크게 다를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점 어쨌든 이 개념을 쓰는 것들 중 다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아렌트가 보고 싶어 하는 것과, 왜냐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에서 노동이 가진 의미를 보고 싶어 한 거고, 사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일종의 노동을 주목했기 때문에 좀 다르고, 뭐, 노동 분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르크스는 이게 어쨌든 조금 더 노동이 전문화되는 과정이라 본다면 아렌트는 노동 분업은 전문화랑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화, 작업을 해서의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전문화되는 결국 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분업이라고 하는 거는 장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누구라도 그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업화시키는 거라서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노동의 질적 측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한편에서 되게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하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반복돼야 되는 만큼 노동도 계속 반복돼야 되는 뭐 그런 속성을 가진 게 노동이고, 그래서 아렌트는 어떤 질문을 나중에 툭 던지냐면 그런 거죠. 이 마르크스는 결국 노동해방, 사회주의 노동해방인데 그게 이게 진보죠. 노동으로 해방되는 게. 근데 아렌트는 노동해방이 곧 진보일까에 대한 질문을 살짝 던지기도 합니다. 뭐 깊게는 아닌데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아렌트가 그래서 다 뭉뚱그려져 왔던 거죠. 우리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하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우리 삶이고 뭐 정치도 삶이고 뭐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 보면 어쨌든 뭐 낮에는 뭐 하고 밤에는 뭐 이렇게 토론하고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아렌트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분리되지는 않으니까 인간이 하나의 활동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거죠. 뭐 그러니까 노동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인간이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노동에 쓸까,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작업했을까, 어느 정도 에너지를 행위했을까. 근데 어쨌든 이게 근대 사회로 오면서부터 아렌트가 보는 문제의식은 처음엔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작은 영역의 에너지였는데 어느 순간 이 노동이 인간 삶의 전체 에너지가 되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일하기 위해서 쉬고 뭐 즐기는 것도 일하기 위해서 즐기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 아렌트는 이제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일 에리까리하죠. 읽으시면서도 도대체 이 뭘까 이거는 뭐 레이버는 어쨌든 되게 좀 명확한데 뭐 이걸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렌트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노동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되게 자연적인 주기를 따라가는 거라면 이 작업은 인공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내 공장에서 내가 보르네오 가구에서 보르네오 가구, 지금 가구를 아는 상표가 보르네오밖에 없었어. 보르네오 가게에서 이런 탁자를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럼 이건 노동이겠죠. 노동일까요? 100% 노동일까요? 아렌트식으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탁자를 누군가는 이렇게 그렇죠. 보통 탁자는 다리가 4개야 되는데 이거는 다리가 이게 하나인 거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탁자, 이렇게 한번 만들면 어떨까? 라고 했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다리가 하나의 탁자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공적인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누가 이걸 딱 보고, 보르네오 가고 사장이 보고, 야, 탁자 다리 하나 있는 거 만들자. 공장을 풀 가동시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모아서 사람들이 이미 만든 설계도를 보고 똑같이 그걸 복제하면서 찍어낸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이 되겠죠. 왜냐면 임금을 받고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샘플을 보면서 이제 계속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노동의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어쨌든 작업은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아렌트가 한 말 중에 되게 이 논란에 쌓인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런 표현 아렌트가 실제로 이 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신체와 작업하는 손, 수작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사실 그럼 몸으로 하면 노동이고 손으로 하면 작업인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 손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만 움직이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손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인간이 이미 사유한 것들을 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렌트가 볼 때는 이 손노동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사실 다음 주에 리차드 세네터 보면 이제 손 되게 강조하는 인물 중에 인간이 자기 사유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뭐 어떤 인공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를 아렌트는 되게 작업이라고 봤고, 그래서 이거는 노동은 돈을 많이 만들면 뿌듯하겠죠. 작업은 어떻게 하면 뿌듯할까요? 작업은 되게 자기만족적인 활동. 그러니까 노동은 그렇게 만들면 욕먹겠죠. 야, 이거 어디다 팔 거야? 이런 짐을 바로 부딪히는데, 작업은 네가 내 작품을 알아? 약간 이렇게 질할 수 있는, 네가 작품을 아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이제 작업의 영역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인간은 뭘 얻게 될까요? 자기만족과 안정감을 얻게 되는. 근데 노동은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은 계속 소모되죠. 고통스럽고 보상을 받으면서 또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작업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본인이 구상한 것들을 만들어 나갔을 때 가지게 되는 자기 만족과 그것이 주는 안정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이거는 안 소비돼도 되는 겁니다. 나는 되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나의 걸 찾지 않아. 작업은 뭐 그러시든가 말든가. 왜냐하면 소비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은 소비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꽝이 되는 건데, 작업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렌트는 소비랑 사용도 구분하는데, 이건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쓰임새를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지 팔기 위한 게 아닌 거.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작품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탁자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은 어쨌든 손을 대죠. 노동도 그렇지만 작업도 자연에 손을 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을 파손시킬 수, 아렌트도 약간 생태학적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럼 인간이 계속 노동을 많이 해서 무한정 많이 생산해내면 이게 인간 좋은 거냐? 그리고 그 자연이 유지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마찬가지로 작업도 그런 과정을 밟는 거고, 아렌트는 그 속에서 약간 느끼는, 결국 여기도 뭐냐 하면 이제 폭력이 수반되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 작업 과정을 봤을 때 노동과 작업의 큰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노동에는 아렌트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배고픈 듯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제까지 노동할 거야? 이걸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작업은 내가 하는 거니까 됐어. 난 딱 하나만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그 노동 과정의 성격을 본다면 작업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일을 작업이라고 아렌트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많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볼 때 쓰임새가 있는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당연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작업의 세계는 줄어들겠죠. 장인들의 세계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럼 장인들은 밥을 안 먹고 살았냐? 그건 아니겠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교환하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교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아렌트는 노동에는 정치적인 속성이 1도 없다라고 보는데, 이 작업의 영역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환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그 상대 거래이기 때문에 흥정이 해야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야, 이 그림은 내가 만든 탁자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네 탁자 2개 줘도 안 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냐면 말이 오갈 수 있는. 하지만 아렌트는 어쨌든 하는 거는, 그럼에도 작업은 되게 고독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탁자를 만드는데 조수는 필요한데, 이 탁자에 대해서 훈수를 둘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작업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아렌트한테는 그 인간 활동에 타자가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동한테는 타자 없습니다. 왜냐면 노동은 지시관계, 위계가 있는 거죠. 작업도 보면은 뭐냐면, 가령 장애인들도 보시면 이렇게 조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도 타자의 관계는 아니라고 아렌트는 보는 겁니다. 위계 관계에 있는 거죠. 동등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에 이제 이건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어쨌든 이 작업은 이 생산물을 가지고 논의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는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또 아주 위대한 장인들은 이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냥 물건이 아니라 이 정말 혼을 불어넣은 물건들은 인간들한테 계속 뭔가의 영감을 불러일으키죠.
이 정도의 내공을 가진 자기들은 또 나름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령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절대 반치. 이 반지 끼면 뭐 권력을 가지게 되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장인이 되면 모르는데 보통의 장인들은 이제 교환시장에서 할 때 정도의 정치적인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가령 탁자를 왜 만드냐? 난 팔기 위해서 탁자를 만들죠. 이러면 이제 노동에 똑같은 탁자를 노동이죠. 이 탁자를 왜 만들어요? 그냥 제가 즐거우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작업이겠죠. 이 탁자 왜 만들어? 바리케이트 만들려고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행위에 왜냐면 이거는 사용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바리케이트만 불에 태우겠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군대가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사용 가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만드는 거지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렌트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행위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목적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뭐 이거를 막 기계적으로 인간을 다 뭐 너희는 노동하는 인간, 너희는 뭐 작업하는 인간, 뭐 너희는 뭐 정치하는 인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아렌트가 구분한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활동에, 인간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활동의 층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아렌트는 행위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 그러니까 아렌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 데요. 어쨌든 아렌트가 아이히만에 대해서도 보면 되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되게 아렌트가 했다는 말죠. 되게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진짜 맨 마지막 결론에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단어가 유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이 평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기보다는 타자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왜냐면 아이히만이 거기 보면 계산을 열심히, 되게 아이히만은 성실한 공무원, 계산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우슈비츠로 유대인들을 수용하는데 뭐 15갤런의 휘발유로 몇 명까지 수송할 수 있을 거냐, 뭐 객차에 몇 명까지 태우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역할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 그래서 법정에서 계속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자기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정부가 나한테 일을 시킨 거고 나는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일을 게을리하는 거는 나의 노동률에 어긋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아이만 그런 거 나만 그랬냐? 아주 되게 많이 그랬다.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나한테 와서 트럭 15,000대 줄 테니까 유대인 15,000명이나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게 아이히만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그 아이히만의 삶을 이걸로 적용해 보는 거죠. 노동하는 인간, 작업하는 인간, 행위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비타악티바의 관점에 적용해 보면 아이히만은 어디에 가까운 인물이었냐면 사실은 노동하는 인간이에요. 노동하는 인간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얘기했던 거고, 이 책에도 보시면 그 아렌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위하고 하는 거 정치적인 거 이거를 생산의 영역으로 대체할 때 인간이 있었다. 그 인간이 누구냐 하면 플라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 얘기 뭐냐 하면 플라톤 아시겠지만 이 철인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타자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왕, 그냥 필로소피 킹이죠, 킹. 철학한 킹입니다. 철학한 킹이 뭐냐면 결국 자기는 이데아를 알고 있다라는, 자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타자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존재들이 인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가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책이 이제 예루살렘 아이히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유대인 랍비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아렌트가 우회적으로 되게 많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이히만을 평범하다고 해서 아렌트가 막 이렇게 비난받은 게 아니라 그 책에 되게 동료 시민들을 보냈던 수많은 랍비들에 대한 비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치 그런 거죠. 악마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 선한 피해자들을 이제 일종의 가해자화 시켰다는 이유로 이제 아렌트가 비난을 막 받는 과정이 있는.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뭐 딱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저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책이 인간의 조건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진단해보기 위한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이 책이 좋은 점은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요즘 뭐 플랫폼 노동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막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기존의 그러니까 아렌트가 보는 근대사회 노동하고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속성은 똑같죠. 필요를 충족시키고 오히려 더 절실해졌죠. 이 필연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근데 형태가 마치 야 이거는 일이야, 이건 노동이 아니잖아.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노동의 성격이 바뀐 것처럼 하는데 사실 아렌트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그럼 형태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인간을 갉아먹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떻게 이걸 진짜 우리가 일이라고 봐야 되냐 노동이라고 봐야 이런 걸 할 때 저는 아렌트가 보는 기준선들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요걸로 시작해서 좀 저희가 쭉 뒤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얘기들을 건네고 싶어서 이 책을 좀 보자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좀 책을 읽으시면서 눈에 조금 들어오셨던 구절들이나 아니면 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